해외 선물 거래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분명히 방향이 맞지 않았는데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손절을 미루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주식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는 행동이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계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 선물 실전 거래에서 투자자들이 손절을 못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손실의 기하급수적 확대입니다. 해외 선물은 레버리지가 적용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만 반대로 움직여도 손실이 빠르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선물이나 원유, 선물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에서는 몇 분 사이에도 수십 틱이 움직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손절을 하지 않으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특히 2026년 시장처럼 금리와 지정학적 변수로 변동성이 커진 환경에서는 이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 붕괴입니다. 손절을 못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손실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손실이 커질수록 판단력은 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기다리자였던 생각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물타기 하면 평균 단가 낮출 수 있다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지고 이는 더 큰 손실로 연결됩니다. 세 번째는 물타기의 함정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 대신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물타기입니다. 하지만 해외 선물에서는 이 전략이 매우 위험합니다. 레버리지가 큰 상황에서 포지션을 추가하면 작은 반대 움직임에도 계좌가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방향이 틀린 상태에서 물타기를 반복하면 결국 한 번의 큰 움직임에 계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강제 청산 리스크입니다. 해외 선물 거래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증거금이 부족해지면서 강제로 포지션이 정리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기회조차 없이 가장 불리한 가격에서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경험하는 이유도 바로 이 강제 청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회 손실입니다. 손절을 하지 못하면 자금이 묶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새로운 기회가 와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명확한 상승이나 하락 추세를 보이더라도 기존 포지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 손절을 하지 않는 행동은 단순히 손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 기회까지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는 계좌 회복의 어려움입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원금을 회복하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50% 손실이 발생하면 다시 원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00%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손실이 커질수록 회복에 필요한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따라서 손절을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의 투자까지 어렵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확신과 희망 때문입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진입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고 결국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개인의 기대와 전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특히 2026년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가입니다. 가장 기본은 진입 전에 손절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포지션을 잡기 전에 어디까지 가면 틀린 판단인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감정이 아니라 계획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비용입니다. 많은 숙련된 트레이더들은 손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작은 손실을 반복하면서 큰 손실을 피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포지션 크기 조절입니다. 처음부터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작은 움직임에도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포지션으로 진입하면 손절도 훨씬 쉽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계적인 실행입니다. 손절 기준을 정했다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투자자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큰 손실을 피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손절을 하지 않으면 손실 확대, 심리 붕괴, 물타기 위험, 강제 청산, 기회, 손실, 그리고 계좌 회복 불가능이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손절을 잘 활용하면 리스크를 통제하고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해외 선물 거래의 핵심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이 기준만 확실하게 지키신다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계좌를 지키면서 꾸준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